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격주라고 만나는 거죠? 네. 예. 한 달에 2번밖에 못 빼서 약간 좀 섭섭합니다. 네. 네, 경제 얘기 잘 풀어주시고요.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지난 일요일 별세했습니다. 이로써 1세대 창업주들이 모두 퇴장하게 됐네요. 예, 뭐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고 하죠. 재계 1세대들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했고 신 회장이 마지막이었거든요. 10대 그룹 창업자 중에선 유일한 생존자였는데 일요일 날 별세했습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 42년에 83엔 들고 일본 건너가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이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작가님께서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42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은 매출 100조 원대 5대 그룹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예. 그 1세대 창업자는 LG그룹 구인회, 삼성그룹 이병철, S크립 최종현 모두 90년대 별세했고요. 또 2001년에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그다음에 2002년에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도 타계했습니다. 예. 이로써 이제 창업 2세대의 경영자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있고요. 이미 3세대로 GS, 삼성, 현대차 그룹은 넘어왔습니다. 4세대도 있죠? 네. LG그룹과 두산그룹은 이미 4세대입니다. 예. 어쨌든 신격호 회장 고향인 울산에서 직장 다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학 학교 다니면서 또 돈도 벌고 우유 배달부터 시작해서 네.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하죠. 네. 예. 근데 그 지금 100조 원대 네. 예,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말년은 좀 씁쓸했다고 할까요? 뭐 형제의 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이 둘이 2015년 7월에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어요. 예. 그 이후에 그 신 명예회장이 눈을 감을 때까지 두 아들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2018년 10월에는 신동빈 회장이 이제 국정농단 경영비리 2심 선고 당시에 법정에서 두 아들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예. 1년 3개월간 얼굴 맞대지 않았고요. 특히나 이제 좀 약간 말년에 안 좋았던 게 신 명예회장의 정신 건강 여부를 두고서 두 아들이 다퉜죠. 한쪽은 치매다. 한쪽은 아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된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신감정위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한정 후견인 지정을 받아가지고 신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뒤에 뭐 지난 일요일에 타계를 한 거죠. 근데 왕자의 난, 뭐 형제의 난, 뭐 롯데그룹만 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건데. 네네. 역시 이 피보다는 돈입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가난해서 우리 집은 싸울 일이 없다 뭐 이런 일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신 명예회장 같은 경우 이제 아들들은 형제의 난을 겪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동생들과도 좀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제 경영을 하면서 초기에 자기 동생들을 경영에 참여시켰습니다. 예. 신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는 10명이나 됐거든요. 예. 거기에 장남이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동생들을 경영에 참여시켰는데 대표적인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 바로 둘째 동생인 신춘호 농심회장입니다. 예. 그 일본에서 형을 돕다가 형이 라면 사업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면 예. 사업을 하겠다고 그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신 명예회장이 시기상조다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도 추진을 하니까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 말이 그럼 롯데라는 사명을 쓰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신춘호 회장은 농심으로 이제 사명을 판 다음에 라면 사업을 시작했고요. 예. 지금까지도 뭐 장례식장에도 사실 신춘호 회장은 안 나타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네. 그리고 아버지 제사도 따로 지내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막내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과는 이게 사실 그 부동산 실명제가 아닌 시절에 양평동에 있는 롯데제과 푸드 홈쇼핑 부지를 나눠서 보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명제를 하면서 동생이 이거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니까 그 사이에 또 틀어진 거죠. 그렇게 틀어졌는데 다행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신준호 회장은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신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 뭐 네. 1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정확히 뭐 얼마인지는 몰라요. 일단은 이제 상장사 지분이 있습니다.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이거는 공시가 되니까 가격이 나오거든요. 19일 별세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뭐 다 합쳐보니까 한 2,200억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인천시 계양구에 골프장 부지가 있는데요. 이게 한 시가 4,500억 원 상당한다고 합니다. 벌써 한 7천억 되네요. 두 개 얘기했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비상장 롯데물산 지분도 있거든요. 예. 이게 정확히 비상장이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2010년에 한번 거래가 있었어요. 예. 그때 평가액을 환산해 보니까 한 1,6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여기에다가
일본에도 다수의 비상장 기업의 지분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호텔 롯데의 최대 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도 갖고 있고요. 예.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다는 광윤사 예. 이것 지분도 있습니다. 예. 요거 다 합치면 대충 한 수천억 원 될 거다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크리스피 크림 도넛 재팬, 패밀리, 롯데그린 서비스 등 계열사 지분 요거 다 합치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1조 원 1조 정도.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 일본에 있는 재산은 아마 일본에서 상속세를 내겠죠. 네네. 세금은. 그러니까 우리 쪽에 있는 한국 쪽에 있는 것은 한국에 상속세를 낼 텐데 네. 이 정도 금액이면은 50%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 당국만 제일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농담식으로 흘러다니고 네. 있던데 누구한테 상속가 갈 것이냐. 네. 지금 보니까 그 신격호 회장이 3명의 처로부터 자식을 4명을 낳았거든요. 네, 첫 그렇죠. 번째 아내는 이제 고인이 네네. 되셨고 그러면은 이 자녀 네 분이 상속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내분들까지 다 같이 상속받는 겁니까? 이 일단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1순위가 배우자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등록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요. 그 등록된 부인이 이미 돌아가신 그 노순화 여사라는 예. 원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 이 그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어머니 이분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예. 서미경 씨 이분은 등록이 안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호적이 안 올라왔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배우자가 50% 갖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요. 예. 그러면 소위 말한 직계 비속에 갑니다. 자식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상 봤을 때 누가 직계 비속이냐 말씀드린 대로 신동주, 신동빈 이 회장들이 있을 거고요. 예. 신영자, 첫째, 딸. 이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유미, 이 베일에 휩싸인 이 롯데호텔 고문이 있습니다. 이 신유미 이분이 바로요. 그 서미경 씨 딸이에요. 예. 언론 한 번도 노출되진 않았고. 네네. 예. 그래서 서미경 씨 엄마는 상속권이 없지만 딸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일단 법적으로 보면 4명이 고루 나눠 갔습니다. 25%씩. 25%씩. 네네. 예. 다만 여기서 4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뭔가 어머니한테도 좀 주자라고 조정을 하면 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1조 재산에 세금이 50%니까 5천억에서 5천억 원을 나눠 가는 거죠. 25%씩 네네네. 4명이 나눠 갖는다. 네네. 이렇게 보기. 1250억 원씩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네. 지배 구조에 혹시 영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125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지금 현재 경영권에 도전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이 1250억 원을 모두 투자를 해서 만약에 그 롯데 지분을 사들인다. 예. 라고 해도 얼마 못 사들여요. 네, 이미 게임이 안 됩니다. 경영권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 여기 지분을 사들인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이미 신동빈 회장이 50% 플러스 1주를 확보했습니다. 아. 네. 그럼 신동빈 회장의 지배체는 흔들리지 않겠다. 네, 이렇게 그냥 보네요. 갑니다. 예. 네. 그 신명예 회장 별세 소식 들리고 그 롯데 관련주들이 조금씩 다 올랐거든요. 네. 좀 약간 비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시장은. 예. 네. 그 뭐 명회장이 죽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네. 예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될 때도 약간씩 올랐단 말이죠. 어떻게 그걸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시장에서는 오히려 뭐 신동빈 체제로 강화되고 롯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주지 안정적이 될 않겠느냐. 것이다. 네, 예,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식들 사이의 분쟁의 역사를 보자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꼭 비단 롯데그룹만 있는 건 네. 아닙니다. 뭐 현대그룹도 있었고요. 한진그룹도 지금 남매의 난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차지하느냐, 지분을 더 많이. 사실 여기가 제일 뜨겁죠. 예. 이게 네. 오빠와 여동생과의 다툼인 아니죠. 누나와 누나와 남동생? 동생이죠. 예, 네. 다툼인데 이게 뜬금없이 카카오가 등장합니다. 네네. 카카오가 1% 대한항공 한진그룹 주식을 샀다고요? 네, 어제 한진칼 지분을 1% 매입했다라고 사실켰거든요. 예. 이 한진칼이라는 회사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곧 여기 지분을 많이 차지하면 전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 경영권 분쟁에 카카오가 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도대체 카카오가 IT 기업이 왜 항공사 주식을 샀나 어허. 싶잖아요. 예. 일단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업무 제휴다. 예. 라는 건데요. 지난해 이미 12월 15일에 카카오와 대한항공이 뭐 플랫폼이나 멤버십, 커머스 등 분야에서 업무 협약,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서로에게 이제 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근데 지난해 12월 5일 날 체결했고요. 지분 매입 사실은
어제 공개를 한 거거든요. 예. 1%면 5%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매입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밝혔다는 얘기는 이 지분이 과연 누구 거게라고 할 때 조원태 쪽에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닌가, 조원태 회장 쪽에라는 겁니다. 조원태 쪽에 손을 들어주면 훨씬 이 경영권 싸움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뭐 이게 1%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근데 1%는 당시 시가보로 보자면 한 200억 정도 들여 산 거거든요. 예. 200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뭐 카카오 같은 회사에는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1%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지분이 굉장히 정말 막상막하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있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무 보면 다 6.5% 안팎으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 상당히 크다. 네. 그래서 이 1%는 만약에 조원태, 카카오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우리가 뭐 조원태 회장 편을 들 거다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다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가 아니냐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실제로 3월 주총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조원태 회장의 재선임이에요. 만약에 재선임이 안 되면 정말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주총이 중요한데 이 주총 때 카카오도 우리 편이다. 모든 다른 지금 조현아 쪽으로 약간 가지 않은 다른 표들 우리 쪽으로 와라라는 신호이거든요. 일종의. 그럼 업무 협약도 조원태 회장 쪽에서 카카오와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간의 이야기처럼 카카오가 조원태 백기사다라는 말이 꼭 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위협적인 게요. 뭐 소문이긴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 쪽이 KCGI라고 지금 강성부 펀드라고 알려진 지금 현재 지분을 17.29% 갖고 있습니다. 단일 주주로는 가장 많습니다. 여기랑 만났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네. 그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됩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 그 기업 경영 한진그룹 입장에서 보자면 모르겠지만 이 조씨 일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여기 입장에서는 지금 서로 뭐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에요. 이러다가 지금 뭐 KCGI는 사실 외부인이잖아요. 그리고 델타항공도 약간 그냥 뭐 백기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반도건설이라는 또 곳이 새로 들어왔는데 여기 의중이 또 모르고 이러면서 자기 일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싸워서 좋을 게 없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피 튀기는 경영권 분쟁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 봤을 때는 뭐 서로 가족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네네. 능력 있는 사람이 맡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국내 기업 특히 재벌 같은 경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이제 장자 승계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예, 복잡하네요. 예. 한진그룹도 아버지 때도 형제난이 있었죠. 네. 그때 정리된 걸 보면은요. 그 2002년에 조중훈 회장이 이제 작고한 이후에 형제난이 벌어졌는데 조양호, 장남,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 회장 이 4명이 각각 항공, 중공업, 해운, 금융 부분을 나눠 가지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순환 출자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열사별로 순환 출자 고리만 끊으면 금방 분리가 됐는데요. 이번 한진그룹은 지주사 체제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열 분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남매난이 격화되면 결국 가족에게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한진그룹의 해운을 나눠 가졌던 조수호. 네. 조수 회장이 일찍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이 경영을 했었죠. 최은영 이사장이 경영을 했는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뭐 소유와 경영 분리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능력 있는 CEO를 모셔오고 나는 소유만 하고 경영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근데 우리는 글쎄요. 이 창업주 대를 이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회사, 아버지 회사, 할아버지 회사다.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못 준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상장회사가 아니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상장했거든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그럼 주주거든요. 그럼 자기 말고 다른 지분을 가진 다른 주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말 능력 있는 경영진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총수 일가가 이제 물려받는 체계인데요. 이렇게 총수 일가가 물려받더라도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사회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로 구분되는데요. 사내이사는 쉽게 말해서 그냥 회사 직원이에요. 임직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총수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수기. 네. 견제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사회이사를 강화하자라는 체제를 도입해서 사회이사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회이사도 거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그 총수의 뭐 측근이나 뭐 그 아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 나가니까 다시 이제 사회이사로 기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회이사 돌려막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내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사회이사로 네, 맞아요. 지명하는군요. 그러니까 견제 기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요.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거든요. 예. 이 골자가 뭐냐? 상장사 사회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해라. 왜? 오래 하니까 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등 정보를 공개해라. 왜냐하면 경영진을 선임을 할 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이상한 사람이 못하게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관 투자자의 지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이른바 5% 룰인데요. 이걸 예. 완화해라. 예. 아니 세 가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당연히 뭐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5%룰 다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마지막 그 경제 문외한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네. 좀 안 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기존 법령에서 보자면요. 상장회사 주식을 아까 카카오는 제가 5% 안 되니까 보고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5% 이상 보유하면은요. 1% 이상 지분을 사고 팔 때마다 5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기금이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면 5%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경영 참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경영 참여 목적은 아닌데요. 이게 만약에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있잖아요. 네. 그 기관 투자자로서의 선관 의무를 다해라라는 예. 건데 이거대로 만약에 주주로서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이게 과연 뭐 배당을 늘려라, 뭐 이사를 교체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단순 투자냐? 라고 하면 이것도 그것도 경영 아니에요? 참여 아니야? 라는 그 그러네요.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기 패를 다 노출을 시키고 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5%룰 적용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공적연기금, 국민연금이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거나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늘려라라는 요구하는 활동 등은 경영 참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적용된 선관의 의무를 다 해도 예. 5%를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라라고 이제 법을 바꾼 거죠. 예. 알겠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소유 경영 분리 안 되고 뭐 도덕적으로 경영진들이 문제가 있고 하면 네. 소위 말하는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항공도 그런 오너 리스크로 많은 손님들이 빠져나갔고 외국 언론에 조롱을 받기도 했단 말이죠. 네네. 외국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오너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너 리스크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존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고란 기자 지금 위에 티셔츠를 조인 D입니다. D 입고 오셨는데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 D고요. 회사 옷이죠? 네. 이거 왜 입고 오셨어요? 여기 나와서 광고하려고요. 무슨 광고를 하려고?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여기를 상암동 YTN까지 왜 찾아왔겠습니까? 예. 유튜브 조인 D 검색하시면요 채널이 나오거든요.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뉴스 공장 나갔다 온 뒤에 구독자가 확 늘었다면서요? 네, 퀀텀 점프를 했거든요. 그야말로 예. 제2의 쿼텀 점프를 정면 승부에서 이룰 수 있도록 예. 도와주세요. 예. 조인 D 유튜브. 네, 지금 그렇습니다. 구독자 몇 명쯤 돼요? 8,000명 됩니다. 아직 10,000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는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네네. 10,000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 D 기자였습니다.